안녕하세요.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서울에서 집 사는 건 꿈도 못 꾸는 현실에 좋은 차나 끌어보자 해서 좀 무리를 해서 60개월 풀 할부로 평소 드림카였던 외제차 하나 장만했습니다. 물론 월급의 30% 정도가 할부금으로 나가서 부담은 되지만 제 삶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사회초년생이 무슨 외제차냐, 제 형편에 사치라고 너무 참견을 해서 그게 더 괴롭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자, 외제차로 로망을 실현했지만 주변의 참견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사회초년생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일단 이분의 심정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돈내산, 무슨 차를 선택하든 자, 온전히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두 기자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저 나이 때 즐길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30% 조금 뭐 커피 먹을 거 안 먹고 아하. 밥 먹을 거 좀 줄여가지고 예. 거기에서 만족을 느낀다면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 나이로 돌아간다고 해서 저런 선택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어허. 근데 이거는 개인 차인 거죠. 누군가가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비난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어허. 자, 사빈이가 취직을 했습니다. 아빠, 나 풀할부로 땡겼어. 60개월. 자,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의 선택인 거죠. 왜 더듬죠? 아니 뭐 그의 선택이니까. 그의 그의 선택, 선택이요? 왜 난일처럼 얘기하죠? 왜 거리를 두죠? 누리꾼들의 반응도 첨예하게 갈렸는데요. 당장 돈은 좀 못 모아도 인생에 지장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감당할 수준이라고 봄. 글쓴이의 편을 들어주는 분들과 차값이 다가 아니다. 유지비, 할부금 감당하려면 종잣돈 모으는 시간이 꽤 걸림. 늙어서 고생. 자, 사회 초년생은 외제차보다는 일단 돈을 모으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글쓴이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주변의 선입견, 참견, 오지랖 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잘잘못을 가리기 애매모호한 상황이나 왠지 모르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너는 내 마음 잘 알지? 이 내 편을 들어줬으면 하는 사연들을 총 집합해 봤습니다. 이번 특종,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19.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약속이 깨진 건 누구 탓? 자, 이번에는 두 기자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학생 A씨는 교수의 사무실에서 11시에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은 11시 7분쯤 도착한 교수. 그런데 학생 A씨는 11시 5분에 문이 잠겨 있고 안 계신 듯하여 가보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남긴 채 이미 학교를 떠난 뒤였습니다. 자, 이에 교수는 늦게라도 면담을 재개하고자 했으나 학생 A씨는 이미 학교를 나가서 힘들 것 같다고 답변. 결국 5분 늦은 걸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을 하면 적어도 5분 이상 걸리지 않나요? 저는 오늘 학교에 오로지 상담만 받으려고 편도 1시간 거리를 온 겁니다. 최소한 5분을 기다렸으니 할 도리는 다 한 거 아닌가요? 자, 그날의 상담은 이렇게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 학생 A씨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5분 이상 늦은 교수와 5분 이상 기다리지 않고 떠난 학생. 자, 두 기자님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학생이 완전 잘못했지 이거는. 아니 근데 뭐 딴 걸 떠나서 전화를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럼. 왜 전화를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교수 문자 보세요. 5분 늦은 걸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저 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맨 마지막에 감정을 썼어. 네.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네요라고 감정을 쓰기도 어이가 했지만 없잖아. 어이가 없는 건 사실이니까. 오, 다 교수 편이야.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이 늙었어요. 이게 보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이거는 토론이 안 돼. 오상진 젊은 씨. 쪽의 의견이 안 나와. 오상재 씨 이건 늙고 젊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식의 문제죠. 이게 상식으로 갑니다. 교수랑 학생이 입장이 바뀌었어도 우리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1시간씩 늦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는 1시간 반입니다. 저희 분명히 고지 드렸어요.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자, 이 사연이 알려지자 같은 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누리꾼의 반응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먼저 자, 이 사연이 알려지자 같은 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누리꾼의 반응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먼저 학생이 잘못, 교수님이 연락했을 때 킥해봐야 정문락 지났을 것. 그때 돌아가도 됐잖아. 혼자 결정하고 저런 식으로 통보한 건 너무 무례했다. 어쨌든 먼저 지각한 교수가 잘못한 거지. 시간 약속을 못 지킨 이상 할 말은 없을 듯. 뭐 이렇게 A씨의 편을 들어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5분 늦은 교수, 그리고 단 5분 만에 단호하게 학교를 떠난 학생. 여러분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7위 공개합니다. 10년지기 절친의 썸. 어떡하죠? 이번 사연은요. 절친에게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낀 한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이럴 수 있죠? 10년지기 절친이 저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왜? 우연히 10년지기 절친이 한 남성과 다정이 있는 모습을 발견한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남성이 다름 아닌 2년 동안 자신과 만나다가 최근 결별한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자 A씨의 절친은 아직 정식으로 만나는 건 아니야. 네가 싫다면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 눈물을 보이며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맘 약한 A씨는 친구한테 엄청난 배신감도 들면서 10년 단짝을 잃을까 봐 무서워요. 이 만남을 제가 응원해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라고 괴로워하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이 배신감은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데서 오지 않았을까? 나도 완전 공감합니다. 미리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귀는 사람이 없다고요? 난 상관없어요. 그분이 누굴 만나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관계가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한 배신감이 나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봐. 난 절대 이해 못해. 형의 전 여친을 형 절친이 만나면 안 돼요? 네. 왜요? 그거는 나랑 안 보겠다는 소리지. 왜? 절대 이 마음 응원 안 해.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뒷기사를 좀 들어봅시다. 절친이 A씨의 전 남친과 굳이 썸을 타게 된 이유. 너가 말해왔던 전 남친의 장점들이 나한테도 보이더라고. 우연한 기회로 A씨의 전 남친을 만나며 사랑의 감정이 싹 텄다는 겁니다. 아, 요거는 또 안 믿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헤어진 사이라고 하지만 A씨를 정말 10년지기 친구로 생각했다면 과연 친구의 전 남친과 썸을 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직 가장 큰 문제는 A씨는 아직도 전 남친에게 미련이 있다는 사실. 아하. 이건 다르죠. 그래서 둘의 썸은 A씨에게 더 잔인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그래, 다르다 이건. 절친이 거의 뭐 바람 피는 수준이지. 도덕적으로 옳지 않지, 저거. 옳지 않지. 다 아는데.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거야. 난 내 사랑만 쫓아가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이 얘기를 해야지. 친구한테도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싶은 게 얘기해야지. 이거 사귀면서 그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너 옛날에 걔랑 만날 때도 이랬어.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안 좋아요. 정 기자님 경험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저도 경험 많습니다. 경험은 이분께서. 경험은 제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해당 사연의 누리꾼들은 이미 헤어졌는데 무슨 상관? 안 될 이유도 없지 않냐?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저런 친구 곁에 둬봤자 두고두고 짜증만 남. 손절이 답. 썸 단계면 당연히 감정 정리해야지. 친구의 전 애인과의 썸은 말도 안 되고 절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은 죄가 아니라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전화 모모했다가 혼나서 억울해요. 저희도 예전에 다뤘듯이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한다는 콜포비아 현상부터 업무 전화를 할 때 여보세요보다는 신원을 먼저 밝혀야 된다는 예절까지 생각해보면 직장 내에서 전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사연 역시 3년차 직장인 쭈니 씨가 겪은 전화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아니, 준희 씨.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지. 왜 안 받는 거야?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깜짝네. 아니, 뭐 3년 차면은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지? 다 알잖아. 대부분 보통 업무에 대해서도 알고. 그럼요. 자, 쭈니 씨가 받지 않은 건 업무용 전화도 자신의 전화도 아닌 팀장님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왜? 쭈니 씨는 업무 시간 팀장님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팀장님의 휴대폰이 울리자 지금 팀장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자동 문자를 보내놓으면 되겠지? 아주 친절하게 거절 버튼과 함께 나중에 전화드리겠다. 자동 문자를 남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준희 씨는 이 사건 이후에 팀장님뿐 아니라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상사들에게도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 거절하고 문자 보내놓은 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인가요? 억울함을 호소한 준희 씨의 사연. 휴대폰이 왜 휴대폰입니까? 휴대하라고 한 게 휴대폰 아니겠습니까? 진짜 자리에 두고 간 팀장 잘못 아닙니까? 왜 휴대폰을 휴대하지 않았지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 그런다고? 그럼 받아야 돼요. 남의 전화인데? 그럼 왜냐면 여기 공용 사무실이잖아요. 다 열려 있는 공간이고 다 보이는 자리인데 난 그럼 아닌 것 받아야지. 같아. 난 아닌 것 같아. 분명히 가서 이름 떠 있는 거 봤고 봤으면 받아야죠. 그거 아닌 것 같아. 남의 전화를 왜 받아? 한석준 기자님 같은 그 부장급 그 세대들이야 뭐 전화 오면 대신 받아주는 게 국룰이었지만 또 어린 우리 또 MZ 세대 사이에서는 그럼 사실은 우리로 가나요? 예, 그 남의 전화를 왜 그 함부로 손을 대고 받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준희 씨의 편을 더 들어보자면 전화 신호음이 오래 울리면 괜히 우리 본부장님이 불편해하실까 봐 100%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고요. 또 이전에 대표이사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덮어뒀다 혼났던 경험 때문에 문자를 보내두자. 그런 경험 있구나. 다 생각해서 한 행동이라 이겁니다. 아니 그런 경험까지 있으면 받지 그랬어. 아니면 그 자리 떠. 아유 진짜. 내가 없었어야지. 아 옆에 그 안 들려, 안 들려. 오픈 사무실에서 다 사람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곳이 직장인 만큼 서로 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준희 씨, 시선의 차이일 뿐 잘못한 거 아닙니다. 혼났다고 기죽지 마시고요. 준희 씨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4위 공개합니다. 그날 밤 열린 판도라의 상자. 지난 5월 필요한 물건을 찾고자 아내 B 씨가 쓰던 서재 책상 서랍을 뒤지던 남편 A 씨. 그런데 쉽게 뜯지 못하게 꼭꼭 감추어져 있던 상자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보관하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전 남자친구와의 연애 시절 사진들. 아이고. 그 속에는 군대에서 주고받은 편지들을 포함해 아내의 어린 시절 뜨거운 사랑의 추억들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아, 막장 드라마다 이거. 상상을 해봐요. 근데 그걸 왜 보관했어? 아이고 이거 왜 보관하지 진짜? 무슨 심리야? 왜 보관해서 나왔죠? 책을 봐. 응? 툭. 이거는 이해해줄 수 있어. 한 장이니까. 그렇지. 이거를 왜 신두단지처럼 상자 안에서 보관해놨냐고. 분노 조절 장애 이쪽으로 가요. 아니 나는 허허. 아내가 간직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야만 남편. 하지만 아내는 그 사진들의 존재를 몰랐다며 시치미. 아니 너 필요한 서류들 다 그 책상에 있잖아. 서랍도 자주 열어본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아니 진짜요. 나 진짜 몰랐다니까. 게다가 그 사진을 다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아내는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숨기기까지. 이에 참다 못한 남편이 화가 나서 사진들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넣자 이게 왜 버려? 당장 가져와. 울고불고 난리가 난 아내. 사실 남편의 고뇌가 더 깊었던 건요. 전 남친과의 약 6년간의 장기 연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정작 남편과의 연애 시절 사진은 따로 인화하지도 따로 모아놓지도 않았기 야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신뢰가 안 되는데. 과거 연애 시절 사진을 버릴 수 없다는 아내. 이에 충격받아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 두 유부남 기자들은 어느 편이십니까? 사진이 나온 이후에 저 여자의 반응이 더 이상하다. 그러니까 소통으로 해결될 문제가 저는 뭐 그러니까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후속 조치가 너무 엉망진창인데. 일단 미안하다 그래야지.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야지. 뭘 몰랐어요. 이제 거짓말을 한 거야 또. 어떻게 몰라. 근거에 들어가 그러면 있는데. 이제 일방적인데요. 아내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내 입장은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내 입장에서는 단지 과거일 뿐 젊었을 적 자신의 모습이 담겼으니 버리기 아까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때 추억이고 그걸 강제로 또 버리라고 하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실제로 이런 어떤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었어. 언제? 편지가 나온 거야. 툭. 진짜 소영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책상에 올려놔 있더라고.
읽지 않았어. 더 무서워. 버렸어요. 차 트렁크에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무조건 버려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스페어 하지 타이어 마요. 밑에 있죠. 다른 데도 아니고 스페어 타이어 밑에 있죠. 차에 왜 넣어놔? 스페어 타이어 밑에 있죠. 없어. 없어요?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본 적도 없어. 자, 전용. 잠깐만 이렇게 자, 말하니까 전기차니. 전기장 차 전기차니. 스페어 타이어 밑줄 열어보자. 야, 차 스페어 타이어 거기 뭐 있나? 거기 뭐 있어요? 오늘 딴 데로 옮겨야겠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입장과 아니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갈렸는데요. 전 남친과의 연애 시절 사진을 간직하고 있던 아내.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결혼 전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요? 연애할 때 연인의 첫사랑, 나를 만나기 전 마지막 사랑 등등등 연인의 과거가 궁금하더라도 굳이 묻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죠. 하지만 한 결혼정보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무려 68%가 연인의 과거 연애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아내분들과 과거 연애사 오픈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아내분 거 압니까? 그러니까 몇 개 주워들어서 아는 거 정도 있는 거지. 정말 그걸, 핵심은 모르는군요. 자세히는 몰라요. 과거에 이제 후배였을 때 난 뭐 옛날에 뭐 이런 일을 했었지라고 얘기를 하잖아. 후배였을 때. 그냥 그때 얘기해서 아는 것 정도지. 그냥 그게 알아서 뭐해 내가? 나는 결혼을 잘 궁금증이 풀리잖아. 아니 그 궁금증이 불행의 아니, 씨앗이 돼. 정 기자는 연애할 때 다 물어봐요? 자, 그렇다면 과거 연애사가 여보세요, 아닌 여보세요. 대답을 좀 아니, 하시고. 그러니까 갈 길이 여보세요. 멀어. 과거 연애사가 아닌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려야 되는 걸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예비 신부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결혼 전에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학자금 대출 4,200이랑 차 할부금 2,000 남는 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큰 소리를 화내더니 연락을 안 받아요. 당장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은 좀 미리미리 좀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저 사실은 빚이 6천만 원 있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 만나다가 이 와중에 언제 말해? 직전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니까. 왜 애매해? 직전은 아닌데 그럼 언제 말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6천이라는 빚이 결혼을 결정하냐 마냐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사람한테는 그 시점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안 중요한 사람한테는 전날 말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자, 사랑만으로 결혼합니까? 경제권도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능력도 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이지. 결혼 안 하는 사랑을-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결혼식 날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냥 남자 입장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일부 누리꾼들은 더 나아가서 결혼 전 서로에게 어떤 부분까지 오픈해야 되는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귄 횟수, 동거 경험 야, 등의 연애사, 이거 국정원도 몰라. 병력, 정력. 전과 유무 등등등 무궁무진한 과거 카테고리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연애정보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인의 약 70%가 연인의 과거 이야기 때문에 다툰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인의 과거, 어디까지가 독이고 어디까지가 약일까요?